부신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강의는 이제 부신 필요와 이제 부신 소진에 대해서 강의했고, 오늘은 이제 부신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이제 콩팥 위를 이제 부신이라 합니다. 콩팥 위에 있는 것을 부신이라 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콩팥 위에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동양학에서는 다 통틀어서 이제 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자연학에서는 부신은 이제 의지를 주관하는 기관이라 하고, 동양학에서도 의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를 주관한다. 이렇게 하고, 자연학에서는 영어로 이제 will이죠. 또 동양에서는 이제 뜻지자가 되는 거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침도 이제 생명이 있는 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있는 곳을 이제 부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제 콩팥과 그 위에 있는 이제 기름을 꺼내서 불태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의지를 이제 신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내가 인식하지만 이제 부신이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수지에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요 경로를 통해서 뇌 하수체를 통해서 부신 피질에서는 이제 코티졸,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제 모든 이제 이벤트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내가 인식하지만은 이제 부신이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 소진을 일으키는 이제 부신 피로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이제 커피, 카페인, 그 다음에 이제 백설탕, 백밀가루가 되는 거고,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이제 지나친 이제 노력하는 거,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한 것들 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꾸준히 먹으면 이제 계속 이제 간도 나빠지겠지만 이제 부신도 자꾸 소진되는 거고, 이제 감염. 그래서 막 그 코로나 감염이나 이제 감기 감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신 소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과 이제 경제력 운동도 이렇게 부신 소진을 일으키는데요.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면 이제 갑자기 몸이 소진돼서 이제 축 처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외래에도 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트레이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상하다 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로와 이제 부신 소진을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제 부신 피로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증가하는 상태고요. 코티솔,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고 성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제 프레고넬로론이나 DHA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알도스테론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증가되고, 이제 부신이 소진되면 이제 부신이 이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이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코티솔이 감소하고 알도스테론도 감소하고 성호르몬이 이제 더 감소하죠. 근데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 호르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부신 피질은 이제 소진은 되는데 이 부신 수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로 못 가고 다 이리로 옵니다. 그럼 이제 에피네프린의 홍수에 빠지죠. 노르에피네프린, 이제 에피네프린 홍수에 빠지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있는 것들은 자꾸 이제 불안과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불길한 예감, 불면증, 심장 빈맥, 어지럽다, 바람, 떨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신 소진의 증상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에피네프린이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순 필요해서 이제 먹어야 할 이제 기본 영양제를 이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강의한 거 이제 그대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이제 현대인이 먹어야 할 영양제를 강의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유산균, 코큐텐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현대인들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종합 영양제를 먹는데, 이제 구리, 칼슘, 철분이 없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칼슘이 있는,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먹느냐 물으면 말은 똑같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된다. 다들 칼슘을 먹어야 된다기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 칼슘을 이제 영양제로 이제 먹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부순 필요는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성상에 맞게 영양제를 이제 처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건 이제 종합 영양제인데 칼슘구리 철분이 없는 거고 뭐 비타민 A, 비타민 D, 크롬 이런 건 이제 적정량이 들어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군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ml 전후로 들어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환자들 보면 무슨 피로 소진 환자들인데 뭘 먹느냐 하면 뭐 무슨 그냥 전분당에 무슨 비타민 뭐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너무 비만 너무 세게 먹고 있죠. 50ml, 100ml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25ml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7번, 9번, 12번은 이제 이거 마이크로그램인데 이제 비타민 B 7번, 9번은 이 정도 이제 요보다는 작게 들어도 되고요. 요 정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개념이 되냐 하면 비타민 B를 너무 단독으로 이제 고용량을 이제 피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또는 이제 동양학에 가르치는데 소화가 기를 생기게 합니다. 생기를 생기게 하고 장열한 뿌리죠. 그러니까 비타민 B를 고용량을 먹으면 활기는 있죠. 단기간에 이제 피로가 싹 가는 기분이 들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지만은 결국 장기간을 보면 결국 몸을 더 이렇게 해하게 만듭니다.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신 소진 환자한테 너무 이제 활기 있는 약을 주니까 영양제를 너무 고용을 주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신 소진이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책에 적어 놓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동양학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소화가 기를 생기게 한다. 장하는 기를 잡아. 그래서 뭐뭐 보할 때는 천천히 보여야지. 뭐 단기간에 뭐 활기를 돌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 이제 몸을 해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항상 음을 보할 때 양은 조금만 먹어줘야 이제 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설명한 데 종합 영양제를 먹고 단기간에 이제 비타민 B5나 6를 이제 세게 칠 수가 있는데 뭐 무슨 필요일 때 뭐 500ml 대부분 이제 판테틴을 쓰죠. 500ml 두세 번 거기다가 B6번 50ml 두세 번 칠 수 있는데 요 이론상 이런 경우는 너무 이제 장기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기간에 좀 먹고 너무 필요할 때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의무의 시대인데 이제 약만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게 청나라 때 사람인데 원나라 때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의미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 시대 21세기는 의무 시대이고 또 구신 필요의 시대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되니까 너무 이제 홍삼이나 인삼이나 아니면 고용량 비만 이렇게 너무 많이 먹죠. 그러면 이제 몸을 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 소진을 이렇게 치료할 때 이제 영양제 처방이 중요한데 이제 기본 영양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은 이제 물이 칼슘, 철분이 없는 거 그리고 비가 너무 많지 않은 거, 또 너무 적은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증상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 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또 강의를 할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제 무슨 필요 남을 심하면 5번 6번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폴린 레시틸은 이제 그 뇌가 너무 이렇게 지칠 때 치매 기능 말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호스파딜콜린, 레시틴을 줘가지고 뇌를 좀 쉬게 해주는 거고요. 뇌 영양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면 이제 타우린, 테아린, 가바 이런 걸 초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좀 불량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안, 이제 페센플로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심장이 약하다. 그때 이제 아시틸 카라니틴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너무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효소, 단점 이상, 초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로, 부신 소진의 증상증, 이제 월경통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는 이제 인돌스린 카비놀, 모팀, 칼슘 디글루카나이트, 동구와 당기고 이제 체스트베리, 이브닝 프리모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림노우즈인가요? 프림노우즈를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맞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음량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진 소진 환자, 인삼, 홍삼, 녹용 먹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 오면 이제 뭐 먹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막 홍삼 먹던가 녹용 먹고 있는데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걸 사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약들은 뭐라면 한 약들은 다 보양하는 거죠. 인삼은 포기한다는데 기도 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도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신 소실 환자는 이제 음을 보하는 이제 건지약, 이제 구기자 이런 걸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초를 처음 먹을 때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뭘 어떻게 뭐 해야 할지를 물어서 되게 많은데 이제 한약을 좀 먹고 싶으면 이제 본초하게 나오면 이제 그 하루 용량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구기자 같은 거는 이제 6에서 12g을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더 묻어내긴 되지만은 어떤 요 용량이 나오니까 뭐 생수 1리터나 2리터에 구기자 20g을 해가지고 이제 한두 시간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2일 이상 먹어도 되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먹어주시면 되게 좋고 뭐 음량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여기다 이제 구기자, 뭐 건장이나 죽장, 뭐 오미자, 산수 이렇게 음을 구하는 것들 여기서 끓여 먹으면 되게 좋기 좋은데 일단 처음 먹을 때는 이제 좀 만만한 게 이제 구기자니까 이제 구기자를 좀 구입하셔서 이렇게 끓여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항상 이제 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몸이 이상하면 항상 이제 부신을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부신은 피로, 부신 소진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부신을 보려면 이제 기본 영양소는 이렇게 다 드셔야 되고 종합영양제를 같이 먹고요. 영양제는 항상 칼슘, 쿠리, 철분 없는 거고 비가 가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에 맞게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강론으로 아마 좀 더 강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 요리 같습니까? 좀 더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이죠. 이런 건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길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몸을 보할 때는 천천히 보야지 너무 과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소화가 길을 생기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동서양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삼 녹용을 먹는 게 아니라 숙취한 건지약 또는 구기자, 산수, 오미자, 뭐 맹문도 괜찮죠. 맹문동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해서 좀 챙겨서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